아킬레우스였습니다. 그는 죽었죠. 화살에 이게 맞아가지고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이 오디세우스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자기 전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킬레우스요.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킬레우스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해 내게 그럴싸하게 말하지 마시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죽었고 당신은 살아있다는 거죠. 당신은 영광이 있고 나는 지금 지하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느니 내가 지하 세계에서 왕노릇하느니 차라리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농토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 밑에서 품이라도 팔고 싶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 죽음보다 삶이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발견한 인간의 첫 번째 덕목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아킬레우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반증합니다. 아킬레우스 이름은요, 아코스, 슬픔을 뜻하는 아코스와 사람을 뜻하는 라오스와 연결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슬플까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그리스는 동방으로부터 문화적 신세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피라미드, 엄청난 구조물입니다. 엄청난 구조물이에요. 제가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기자의 대피라미드, 쿠푸가 지은 걸 들어가 봤는데요.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물에 이런 건축이 가능할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었어요. 그리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문화의 원천은 동방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동방으로부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동방의 빛은 무엇을 상징했냐는 것이죠. 피라미드가 무엇이죠? 죽은 자를 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앞에 있는 이 스핑크스는 죽음의 신을 지키는 사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빛은 죽음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에서는요, 그 죽음의 빛이 생명의 빛으로, 삶의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핑크스,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그 결단의 갈림길에서 인간에게 조언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오이디푸스 신화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오이디푸스 신화에 보면은 스핑크스가 나오게 되죠. 그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드릴 겁니다. 제가 스핑크스예요. 자, 처음 생겼을 때는 제일 크고 한창일 때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네? 사람? 그림자입니다. 예, 역시 인문학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가 뜨면은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그죠? 그 다음에 해가 중천에 있으면 작아졌다가 다시 길어지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좀 쉽지 않아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낳고 그 한쪽이 다시 그 다른 쪽을 낳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어렵죠? 낮과 밤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역시, 예, 낮과 밤이에요.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죠. 세 번째 질문 아실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같은데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대학생들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목소리는 같은데, 아침에는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는 3개인 것은 사람이죠. 그죠? 그죠? 기었다가, 섰다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스핑크스는요, 그리스에서 죽음의 사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삶의 길목에서 삶의 방향을 틀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에 대한 성찰은요,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리스의 조각, 지금 우리가 봐도 2500년 전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리스
고고학 박물관에서 아테네에 있죠? 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목은 아프로디테, 판, 그리고 에로스라는 작품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비너스죠. 이 비너스가 있는데 이 판이요, 이 뿔이 달리고 밑에는 염소의 몸을 하고 있죠. 유혹을 합니다. 사실 에로스가 유혹을 부추긴 거예요. 사랑의 신이니까.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이 판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막 이게는 뭐라 들이댄다 그러죠. 들이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조각을 한번 보십시오. 기원전에 이런 조각이 만들어졌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이건 이집트에서 나온 조각입니다. 이집트. 어떻습니까? 좀 부자연스럽죠? 뻣뻣하죠, 그죠? 이렇게 막 뻣뻣합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이 파라오나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이렇게 조각을 하고요. 바닥에. 죽으면, 죄송합니다. 죽으면 이렇게 살고, 살아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조각을 이렇게 했다. 부자연스럽죠, 그죠? 예.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조각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원전의 대리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정교한 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바꾸스입니다. 그죠? 기도 레니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르네상스의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가 발견한 인간의 이상은 디오니소스적인 것, 바쿠스적인 것, 그것을 긍정하고 행복한 인생을 힘써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가 추구했던 첫 번째 인간형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바쿠스의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바쿠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 역시 까라바조가 그린 병든 바쿠스라는 작품인데요. 보십시오. 앞에 보았던 바쿠스와 전혀 다르죠. 앞에는 삶을 향유하는데 이 바쿠스는 무엇인가 미소는 짓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푹 파여져 있어요. 그죠?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숙고하는 삶도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개념인데요. 말했던 개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늘 숙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이게 지금 라파엘로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다들 이 중앙에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보는데 그 옆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이 아테네의 젊은이들과 함께 토론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분이